A11번은요 내용이 뭐냐면 A11번 그치 A11번은 문제를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설명해야지 해야지 하고 벼렀던 문제긴 하다. 잠깐만 여기 좀 봐줄래? 자 우리가 딱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은 정석적으로 풀면 전혀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이나 이런 데 나올 법한데 정석으로 제대로 풀면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게 궁지에 몰리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꼭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 문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았니? 이 지수에서 이 구간이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2에서부터 3까지를 한번 잘라봐요. 오케이? 2에서부터 3까지를 한번 잘라봐.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도 한번 잘라봐. 잘 봐봐요. 이게 여기에 적절히 겹쳐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 이해해요? 네. 왜냐면 실제 증가율 자체가 쭉쭉 올라가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잘라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한번 잘라서 볼게요. 이걸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밑변이 어떻습니까? 도일해요. 같죠? 그런데 y 값이 어때요? 달라요. 매우 커요. 얘가 훨씬 크다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구간에서 특정 부분이 절대 겹쳐질 수 없어요. 한 번쯤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자, 내가 요즘에 나 선생님 책 만든다고 막 니네 수능 기출 대비하는 거 수능 책 만든다고 막 나단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단이가 대학 민족 분학을 나랑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혹시 이제 니네가 교과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니네는 원래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었냐면 실생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관계식 주어지고 거기다 무조건 대입하는 거 나왔었죠. 혹시 뭔지 알아요? 네. 사용 로그값 있고 이런 거요? 네. 그런데 그 지수 함수가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쓰입니다. 지수 함수가 실생활에 진짜 많이 쓰여요. 혹시 단원에서 이런 거 들어봤니? 수학 분야에서 선형대수 이런 거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네. 괜찮아요. 진짜 선형대수라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대수는 대신하는 거랍니다. 오케이? 수학적인 내용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선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요. 구간을 어떻게 해요? 졸라 자잘하게 자르죠. 그러면 이게 비록 곡선이지만 마치 뭐처럼 선처럼 생길 수 있죠. 그쵸?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한 게 바로 선형대수예요. 실생활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인구 증가, 경제 증가, 뭐 물가 상승률, 그 경제 발전율 다 선형대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측을 합니다. 니네 로그가 지수와 로그가 출제 범위에서 빠졌죠. 그쵸?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실생활 활용은 다 뭐였을 거냐면요. 지금까지 실생활 활용 문제들은 다 그 로그와 지수에 대한 계산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자 2003년도 수능에요.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AC라는 곡선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뭐 경제 성장률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MC라는 게 뭐 물가 상승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X분의 FX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F 프라임 X가 대략 어떻게 생기느냐 라는 이거 지금 3차 함수 이거 fx 3차 함수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미분해서 진짜 경제의 내용을 선생님 저거 있죠. 저거 지금 나단이 요즘 공부합니다. 근데 저게 진짜 저거 있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거 2003년도 수능이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 수능이 뭔 줄 알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였거든요. 처음으로. 6차였다가 7차가 되는 첫 번째 해였습니다. 보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내용들을 대학 가면 배운다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 니네가 가장 유력합니다. 수능 때 이런 내용 선생님이랑 한번 다루긴 다룰 거예요. 근데 여기엔 없으니까요.
분명히 한 번은 다르긴 다를 건데요. 뭐를 잘 기억해야 되냐면 지수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경제, 특히 지수 함수가 경제적인 내용에서 경제 분야에서 제일 많이 다뤄집니다. 오케이? 자, 보시죠. 우리 지수 함수들의 몇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몇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니네 6월 모의고사죠? 6월 모의고사 평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수 함수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는 내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선형대수 쪽에서 쓴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특정한 부분에서만 몇 개의 기울기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AX의 키워드는 0,1이라는 점에서의 미분 개수값을 한 번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세요. 얘요, 이렇게 되죠. 네. 0 집어넣으면요, 이거 LMA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오케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예측하는 6월, 9월, 11월 중에 분명히 한 문제가 나와야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믿지 마요. 선생님 작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역함수 관계인 거 나온다고 1년 내내 찍었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모르죠? 그쵸? 얻어 걸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얘도요. 몰라요. 한 번쯤은 얻어 걸렸을 수도 있어요. 2의 x, 우리 이 무리수 2에 대한 의미가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거의 되게 안 쓰이죠. 자연로그에 밑이라는 거 외에 특별하게 쓰이진 않죠. 그쵸? 적분했을 때 뭐가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미분해서 똑같이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거의 안 쓰죠. 얘의 엄청난 의미는요. 분명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얘가 0,1에서의 미분 개수값이 1인 거예요. 기울기가 1을 갖는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을 갖는다는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꼭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엮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비함수, 우함수. 얘 우함수입니다. 오케이? 미분하면 뭘로 돌변해요? 기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 미분한 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계요 우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열라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지수함수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 구간이 실제로는 확연하게 다를 거며 절대 겹쳐질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요 0에서의 미분 개수값이 쟤는 LMA가 된다는 것과 얘는 1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거 기억해 두면 뭐 함수 성질을 졸라게 많이 줬어. f 프라임 0은 1이고 뭐 미분했더니 fx랑 똑같고 적분했더니 fx랑 똑같다 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눈치껏 찾아야죠. 이거 무슨 함수예요? 2의 x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줄 때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함수의 성질 자체를 줄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알겠죠? 지드로그 함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맞출 거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 역대 기출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데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니네가 지드로그 함수에서 나온 문제들 다 나왔었지만 그전에는 이런 쪽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지드로그 방정식만 해도 충분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수의 계산, 로그의 계산이 시험법에서 빠졌으니까 어렵게 강조해서 낸다는 건 저 정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저 내용을 설명했고요. 지금 그 11번 문제를 좀 이해해 봅시다. 11번 문제 내용을 잘 보면요. 도형의 성질 몇 가지를 좀 알고 갑시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은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합니까? 수직 이등분 한다라는 거 알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이면 전체 한 변의 길이는요? 2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이면 전체 한 변의 길이는 2A. 이거 너무나 쉽죠? 네. 오케이? 그럼 자,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n,2의 n에 대각선의 교점, 정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 정사각형 내부에는 반드시 y는 2의 x를 그
만족시키는 점이 몇 개만 들어있다고요? 3개만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그지 같을 겁니다. 알겠죠? 그림이 조금 그지 같지만 꼭 봐주십시오. 제대로. 자, 이렇게 생겼다 치죠. 1 숫자 졸리지? 응, 이러면 안 돼. 응? 관동대도 안 갔다 오면 관동대 갔다 오든가 꼬우면 새끼야. 봐요. 여기 봐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좋아한다. 2 여기 2죠. 네. 오케이. 2를 집어넣으면요. 4. 4죠. 3을 집어넣으면요. 8 옆으로 가. 닥쳐. 자, 16 이렇게 되죠. 자, 저기 있는 점들을 몇 개를 포함한다고요? 3개 3개를 포함한다고요. 잘 봐요. 첫 번째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이 중점이 대각선의 각각 교점이 1,2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자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점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에 또는 그 경계에 점을 몇 개 포함해야 된다고요? 3개. 자연수의 점만 찍는 거예요. 0,1 집어넣으면 죽방맹이 맞아요. 0은 정수니까요. 자, 2점, 2점, 2점 3개를 포함해야죠. 맞습니까? 네. 그런 것들 중 가장 짧은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걸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정사각형을 그린다고 칩시다. 여기가 2죠?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를 그어봅시다.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8인데 여기서 2 더 올라가면 여기밖에 포현이 안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점 3개를 포함합니까? 2개를 포함합니까? 2개를 포함해야죠. 하고 있죠. 그러면 몇 개를 포함해야 한다고요? 3개를 포함하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 이만큼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생겨야죠. 대각선의 교점이 1,2에 있을 때 여기가 저 대각선 저만큼의 이만큼의 길이가 A가 돼줘야 합니다. 네. 2가 돼주면 안 돼요. 짧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 얼마예요? 6. 그래서 한 변의 길이 11 A1은 그래서 12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죠. 자, A1은 저렇게 해치웠어요. A2를 보겠습니다. A2는요, 잘 보세요.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즉, 이 교점이라는 게 어디에 놓여 있는 겁니까?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2,4라는 데 놓여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얘가 대각선의 교점이 되면 세 점을 포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구만 하면 돼요. 1,2 얘 세 점만 포함하면 세 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때까지 길이는 뭐밖에 안 돼요? 1. 1밖에 안 되니까 1짜리로는 세 개를 다 포함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포함하게 와 돼요? 이거 이렇게요. 여기 길이 얼마죠? 8 16 4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4짜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4만큼 가는 거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 맞아 떨어져야 되는 선생님 그림 너무 대충 그려서 그래요. 알겠죠? 꼭 미리 그려요. 알겠죠? 여기 4니까요. 그죠? 그럼 한 면의 길이가 얼마짜리입니까? A2는요? 8짜리죠. 오케이? 그 다음은요. 3,8이 바로 이 대각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정말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 즉 여기가 될 점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가 얼마예요? 16 8. 8이죠. 그러니까 점을 이거 세 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거 세 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쵸? 네. 길이가 제일 짧은 걸 생각한다면 근데 이거 세 개를 포함하는 길이를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려주는 게 훨씬 짧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때까지 기 차이 얼마밖에 안 돼요? 6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6짜리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12짜리를 그려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 세 개 포함한다고 쳐봐요.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가 나옵니까? 16자리가 나오죠. 말이 안 되죠. 어때요?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몇 자리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2자리를 그려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찍히겠군요.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A3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네. 12 됐습니까? 네. 자,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쌤이 여기까지밖에 못 그렸습니다. 칠판이 조그매서 그래요. 그죠? 학원이 망하기 직전이라 바꿀 돈이 없어요. 복사기도 지금 죽어가요. 자 보죠. 3D 복사기를 사라고요? 그래서 뭐하게요? 공간 도형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와 천재. 우와. 누가 그려? 그 도면 다 그려서 넣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돼요. 그냥 저절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도면을 다 정확하게 수치를 넣어야 돼. 넣어야지. 자, 아우 졸려. 남자친구가 먹을 거 먹었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우린 그냥 닭발. 닭발 두 개나 먹었어요? 오늘 닭 세트였어요? 오늘 부부데이였나요? 셋이 먹었어. 누구요? 연지. 아, 좋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도 딴 것도 먹지 그랬어요. 병아리도 먹지 그랬어요. 제가. 닭발은 매운 거 아니야? 닭발 한 입 먹고 뿌링 한 입 먹고 닭발 한 입 먹고 뿌링 먹고. 좋네. 그랬구나. 혼자 한 2마리 먹었어요? 그러면 닭발 몇 세트 먹었어? 하나 먹었다고? 걔는 밥 먹고 왔어. 그럼 둘이서 근데 너 때문에 또 먹은 거야? 대박이다. 자 보죠. 왜 두 마리 닭발 하나랑 뿌리 한 마리. 조심해. 자 봐요. 이번엔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라고 쳐볼게요. 오케이? 16.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얼마야? 16이지. 네. 그 다음 놈은 32이지. 차이가 얼마야? 16. 16 차이지. 자, 이 점을 가지고 얘 세 점을 포함하고 하게 만드는 게 제일 12. 작지 않아?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12. 여기 길이가 12.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가 지금 4죠. 얘는 얼마야? 16이니까 12. 길이가 얼마야? 12죠. 그러면 합치면 24죠. 근데 얘랑 하면 벌써 32가 넘어가죠. 맞죠? 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 풀어줘 보세요. 네. 잠깐만요.